네, 2021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사실관계에만 다투던 데에서 벗어나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뭐라 그럴까요? 심령세계까지도 조금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제목, 아들과 아버지. 부제는 천벌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이 31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 보도됐지만 원래 5개의 기업에 낸 입사 지원서에 성장과정란에는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학창시설을 쓰라고 한 날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고 한 날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 자신의 경력사항을 쓰라고 한 날에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반드시 갈등합니다. 그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조금 무슨 소린가 하신다면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갈등을 하며 그것이 아들의 무의식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들이 쓴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떠오른 게요, 빅엿이란 단어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였던 서기호 씨가 이명박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각하의 빅엿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는 판사 제2명에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통일진보당의 부대변인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사법부는 셀프 빅엿을 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빅엿이라는 단어가 저는 팍 떠오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함께. 자, 김진국 수석이 사표를 내기 전, 사의를 표현하기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수석이 아파 찬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라는 말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민정 수석이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박범계 잘 아시죠? 그러나 김진국 수석은 이 아빠 찬스 문제가 MBC에 보도되고 나서 12시간 만에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사퇴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정서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며 김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씨가 아까 김 수석은 투명하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조홍천 씨, 그래도 이 양반은 좀 맑은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죠. 조홍천 의원은 이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오지랖이 넓다, 부적절하다라고 페이스북에 비판했었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 그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그때는 노무현 시절이죠. 그때 안희정 씨의 불법 대성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전해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전해철 씨 간접적으로 조금 압니다. 함께 안희정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안희정한테 쏟아진 모든 혐의점을 부인했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안희정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무현 씨는 안희정이 자신을 대신 희생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다는 얘기죠. 자신이 대신 희생을 시켰다. 그리고 안희정 씨가 출소하고 3주가 지난 2005년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김진국 씨를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입니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임명합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부산상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출신은 쓰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그걸 깼다. 이분은 서울부터 출신이니까.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한편으로는 상당한 보온 인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 안희정과 노무현 대선 캠프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또 일었을 때도 이때도 이 김진국 씨는 변호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은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가까운 세월을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지냈습니다. 해마루는 천정배 의원 등이 만든 92년에 만든 법무법인이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 98년부터 대통령이 되는 2002년인가요? 까지 5년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박연차 게이트가 터져나오죠. 이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현 노건평 씨가 수사받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가 수사대상으로 떠오르죠. 근데 부인을 수사할 수 곤란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었죠. 그때 이 김진국 씨는 전해철과 함께 또 변호인을 맡습니다. 이러한 수사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PC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죠. 그러자 김진국 씨는 검찰이 과잉 수사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 유서는 가족에 대한 어떤 섭섭함을 밝히는 내용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김진국 씨는 노건호 씨, 노무현 씨의 아들 사건도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이러한 걸 사회활동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무렵에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감사원 임기 4년에 감사위원회에 임명됩니다. 감사위원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리여야 되는데 캠프 출신이 갔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2020년 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제가 됐죠. 제가 여러 차례 탄핵 비판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결사적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김진국입니다. 그럼 김진국 씨는 변호인을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항상 한쪽 편을 쭉 지켜온 객관성을 놓치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2021년 검찰이 수사를 중간 발표를 하면서 그한테는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그가 올해 3월 신현수 씨 후임으로 민정수석이 됐죠. 신현수 씨는 윤석열 씨하고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죠. 윤석열 씨가 이 정권하고 많은 마찰을 일으키니까 신현수 씨도 나도 그만하겠다고 나와버렸죠.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은 김진국 수석한테 부여된 임무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공수처죠. 아니 도대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검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나의 나라에 대한민국에 공수처와 검찰이란 두 개의 검찰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라는 두 개의 경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정권이 한 권력기관 수사, 조직 개편, 개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개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신여가 됩니다. 검찰 중립, 경찰 중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데 여기에 김진국 씨는 일조를 했죠. 그리고 아들이 큰 사건을 큰 사건이 아니지 아주 재밌는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공개되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빙여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똑같이 아들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씨는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했던 건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잘 안 보여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아들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19일 윤봉길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기자들과 응답을 합니다. 그 지금 아들 이동호 씨가 고려대학교 입시가 이상하다는 의혹도 많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겠다는 건지 말로만 지겠다는 건지 아들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재산이 5천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증여다. 그리고 뭐 관보에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 이해창 씨의 아들이 뭐 군대 안 갔다 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네 거는 슬슬 넘어갑니다. 네. 이러한 이재명 씨 20일 날 KBS 주진호 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 질문 나오자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아들과 제가 2018년 말 선거법 문제로 기소되고 정신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애들이 요때 사고 벌렸군요. 글쎄, 이 정도 도박이나 이 정도 성매매 연루되려면 그 전부터 싹수가 있죠. 2018년 요때 빈틈 보였다고 할까요? 의혹이 불거진 뒤 둘이 붙잡고 울었다. 울었구나. 억울해서 울었겠지. 아들 의혹 제기가 기획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긴 적절치 않다. 아들이 잘못했으니 죄송하다 이랬습니다. 이해창 아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제기했던 사람들입니까? 이 정도로 갑니다. 이걸 딱 보면서 이재명 씨 주변에는 김진국 씨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가 김진국 씨는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이재명 씨 주변에는 박범계 같은 사람만 있구나. 또 이재명은 셀프 박범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뉴욕대 연수한 게 그게 이력서가 연도가 틀렸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력서를 내봤습니다. 뭐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관련 기관에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귀찮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씁니다. 제가 첫 직장이 조선일보 시사저널 동아일보로 왔는데 가끔 내가 조선일보에 있었던 퇴직 기간을 틀려요. 6년 반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가끔 틀립니다. 동아일보 입사 연도 틀리고요. 저도 틀립니다. 그게 결사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다 확인하겠지만 그거 뭐 전 직장에 전화 걸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김진국 씨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전혀 딴소리 했죠. 이건 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력서에 뭐라고 쓰는 거는 사문서 위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작성한 것이니까. 그런 건 또 믿지도 않는 겁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적어서 참고를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연수 정도는 건너뛰어야죠. 적지 말고 정식으로 학위받은 거나 써야지. 경중을 구별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건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 강남 부유한 여성으로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의 아들 이동호 씨 사건은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는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찌감치 이 TV를 통해서 이재명은 한국의 게리아트가 될 것인가 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게리아트. 외모가 존 F 케네디와 비슷했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1988년 모델과 불륜 사건이 터지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완주할 수 있나 이렇게도 보도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정과 사범의 타이틀, 자기 생질은 살인범, 아버지의 도박, 아들의 도박, 이제 아들 도박까지 나오죠. 대장동 게이트. 이러한 전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완주하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고 치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완주할 수 있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대통령 후보 등록이 아마 내년 2월 초가 될 겁니다. 그 전에, 그 직전쯤에 굉장한 정치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저도 아들이 있어서 아들 문제를 가끔 생각을 하는데, 자, 백제가 패망할 당시에 망가는 나라에서는 누가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까? 대한제국이 망하려고 할 때 관리, 군인들 다 도망가죠. 의병도 제대로 안 일어났죠. 그전엔 있었지만. 망한 백제를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한 사람이 계백 아닙니까? 계백이 자기 뭐 부하든 의병이든 나와라! 싸우러 가자 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자기 처자, 부인하고 자식을 죽이죠. 어차피 지면은 다 죽을 건데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자. 그리고 싸우러 가자고 하니까 5천 결사대가 모여서 황산벌 전투를 합니다. 참 계백이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에 맞선 신라의 품일 장군, 결연한 백제군을 보면서 자기 아들 관창을 최선방에 단기 필마로 집어넣습니다. 잡히죠. 가서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만 신라병들도 겁을 안 내고 분기탱천 싸울 테니까. 계백이 풀어줍니다. 근데 또 집어넣습니다. 계백이 죽이니까 그때 신라군들이 병력도 많았지만 총돌진해서 이깁니다.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참 가슴을 퉁 칩니다. 그리고 품일과 계백이란 두 영웅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산벌 전투가 역사에 남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을 끼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릴 것이냐 야망을 버릴 것이냐 택해야죠. 지금 김진국 씨는 그나마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재명은 둘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추미애 씨가 윤석열을 그렇게 공격했지만 본인은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때 자기 아들 문제가 나왔었죠. 아들 문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만 공격하다 보니까 윤석열만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자식과 부모는요,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꽤 있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 못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프로이드도 발견했고, 그 이론이 학설이라고 해도 좋겠네. 그게 말이 안 되면 아예 정신분석 세계에서 안 나올 텐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있습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게 되면 정신세계 그린 거 굉장히 많죠. 정보기관도 이걸 활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도 무의식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쭉 보면요, 참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느립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촉이 있고 집단 지성, 집단 촉이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인민민주주의 세력들이 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거리를 점령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엔 천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 집단 이성, 집단 촉이 딱 작용해서 뭔 세력을 버릴 때 그걸 천벌이라고 표현하죠. 뭐 하늘이 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청와대는요, 제가 듣기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걸로 압니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선거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서 시키는 대로 하죠. 김진국 씨 사퇴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면 사퇴시키는 거죠.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죠.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이틀 동안 열어서 사면할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권을 행사할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치권 늘 분리하면 청와대에서는 통치권 행사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용어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러던데 통치권 차원에서 박근혜, 이명박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안 넣을 겁니다.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답니다. 그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을 묶은 거란 겁니다. 이 책 서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덧 4년 9개월째다. 수감 생활. 그리고 뭐 주변 인물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적폐란 단어를 이 양반이 썼을까?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명예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썼답니다. 이 책은 지금 박근혜 대변인을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주도하고 이 편지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했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삼성병원에 가 있죠. 왜? 디스크 증세,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장기간 수감됐던 분들을 고령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분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대요. 배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에 빠져갖고 식사 시간입니다 하고 툭 칠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또 밥 먹고 하면 또 그렇게 있답니다. 병이 나죠. 정신정도 이상해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6주 이상 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연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구치소 측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치매설 아니다. 그거보다 더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이 책을 낼 수 있을까요? 편지에 답변을 했을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정신 상태가 어떻다라는 게 알려지고 사면서 제외되고 또 사면을 시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은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2월 초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때쯤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전에 나오겠죠. 그 쓰나미에서 격렬한 쓰나미가 일 텐데 윤석열도 이 쓰나미에 쓸려갈 수 있습니다. 제 이 프로를 쭉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주역하시는 분들도 소개도 하고 무속인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정신세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특이하다 붙였을지 모르지만 그쪽 세계 사람들 만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상당한 격변이 올 것이다. 다 떠내려간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좌파들의 아바타인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너무 나갔습니다. 그 너무 가나게 되면 이 중도를 지키고 중용으로 가라는 거는 쏠리게 되면 반드시 반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난리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까지 가둬놓고 여성인데 그 반발이 옵니다. 세상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걸 천벌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빅엿을 먹이는 거를 오이디프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엇나가서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사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게 다 풀리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제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업보는 갑니다. 오늘의 제목 천벌입니다. 내년 대선 2월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게리아트 같은 문제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세상은 간단하게 가지 않습니다. 네, 성남 도계공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유한기 씨인가요? 이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생각 밖으로 천벌의 시간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